네, 이어서 피지컬 컴퓨팅 두 번째 중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구성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컴퓨팅 시스템에서 피지컬 컴퓨팅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부터 한번 숙지해보고 갈게요. 피지컬 컴퓨팅. 피지컬 컴퓨팅은 이제 컴퓨팅 시스템처럼 뭔가 이렇게 복합어 같죠? 피지컬과 컴퓨팅이 이제 서로 결합된 형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은 당연히 피지컬 컴퓨팅의 시스템이겠고, 피지컬 컴퓨팅 장치, 이 피지컬 컴퓨팅의 뭐 그런 수행을 담당하는 장치인가 봐요. 밑에는 센스 있다 할 때 그 센스, 감각을 해주는 장치가 아닐까요? 센서와 보드가 합쳐진 단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스케이트보드, 뭐 스노우보드 할 때 뭔가 그 판때기에 센서가 달려있는 그런 장치인가 봐요. 작동 제어 프로그램, 뭔가를 작동시키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센서 기반 피지컬 컴퓨팅,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 컴퓨팅 프로그램인가 보죠. 자, 피지컬 컴퓨팅에 들어가기 앞서서 피지컬이란 단어 많이 들어봤나요? 피지컬이라는 단어는 실은 이제 영어예요. physical 해서 물리적인, 육체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랑 정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가상의, 논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은 이제 주로 대부분의 컴퓨터 계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컴퓨터 계산은 뭔가 피지컬이란 단어와는 되게 거리가 있어 보이죠. 주로 그 CPU 처리 장치 안에서 0111 0000 이렇게 무수한 계산, 눈에 보이지 않은 논리적인 연산들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미세한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논리적인 결과로밖에 산출이 안 되잖아요. 4 더하기 4는 8. 이거 자체로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 일상 속 실제 물건들에 적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컴퓨팅과 많이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피지컬 컴퓨팅에 더 가까운 형태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피지컬 컴퓨팅이에요. 에어컨 온도를 맞추는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 온도라는 값에 따라서 에어컨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피지컬 컴퓨팅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스마트 스피커 이런 거는 당연히 피지컬 컴퓨팅이겠고 그럼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모든 컴퓨팅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의 쏟아놓은 목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피지컬 컴퓨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번 피지컬 컴퓨팅을 구성하는 다양한 입출력 장치의 종류와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피지컬 컴퓨팅의 정의를 좀 더 뚜렷하게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피지컬 컴퓨팅은 그래서 센서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모터나 스피커 등의 출력 장치로 그 물리적인 효과를 수행을 하면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센서가 있겠죠. 센서 그리고 출력 장치가 보이고요. 물리적인 효과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게 피지컬 컴퓨팅의 주요 특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CCTV도 있고 스마트 문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리 장치들이 보이네요. 그림에. 피지컬 컴퓨팅을 배웠으니까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은 무엇이냐? 뭔가 피지컬 컴퓨팅 능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겠죠, 당연히. 읽어볼게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쵸? 피지컬 컴퓨팅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함께 구성된 시스템. 선생님이 그 처음에 시스템이라는 단어 뜻이 뭐였어요? 그냥 그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의 집합 그리고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도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이 이제 서로 3, 3, 5, 5 모여서 더 큰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보면 일반 컴퓨팅 시스템과 같이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컴퓨팅 시스템과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지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은 이제 물리적인 효과를 행사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목적에 맞게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활동이겠죠? 이제 사용자,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요. 컴퓨터로.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은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마치 엄마가 잔소리하듯이 밖에 비 오면 문 닫고 배고프면 냉장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물은 아껴 쓰고 물은 30분 이상 틀지 말고 이런 것처럼 엄마가 잔소리하듯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이럴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그 엄마의 잔소리에 맞게 다양한 입출력 장치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컴퓨팅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 결국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스님이 또 도식화해서 맵을 한번 설명해 줄 텐데 먼저 보고 오실게요. 피지컬 컴퓨팅의 구성을 또 도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컬 컴퓨팅의 구성. 앞서서 피지컬 컴퓨팅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피지컬 컴퓨팅 그룹에 속해 있는 식구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앞서 컴퓨팅 시스템에서 배웠던 입력, 두 번째는 처리, 세 번째는 출력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우리 일상,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들, 이런 것들에는 이제 화학적 신호나 물리적 신호나 이런 것들은 아주 연속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지 전전단원에서 기억나요? 아날로그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연속적이다 라고 했었는데 다 기억나죠? 그래서 연속적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도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온도가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뜨겁고 이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요. 그래서 여기 값을 정확히 뭔지 한번 나타내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수학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이게 36.5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6.5214 점점점점 무한하게 이렇게 나아가겠죠. 도시 이렇게. 근데 이 값들의 처리를 위해서는 뭔가 컴퓨터에서 이 숫자 값을 갖고 놀기 위해서는 좀 더 짧아질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값을 아주 싹둑 잘라내서 36.5도라는 아주 이상적인 뚝뚝 끊기는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호라고 했었냐면 디지털 신호라고 했었어요. 전전단원을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선적인 값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36.5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논리 연산을 또 실행해 볼 수 있는데요. 논리 연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37도 이상이면은 위험해.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어. 아니면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해. 괜찮아. 코로나 아니야. 라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출력을 이 정보들을 결과값을 소리로 나타내거나 삐삐삐 위험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프린터 진단서로 시각 신호로 이렇게 모니터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터 다양한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이 출력 전에 거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뭐라고 하냐? 다 합해서 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첫 번째 입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온도값이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되면 이를 처리하고
처리한 것을 바탕으로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출력을 단순하게 소리, 디스플레이, 프린터,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 기기들 이외에도 이를 뭐 더 스마트한 기능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뭐여서 뭐 추가 기능이라고 써볼게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는 안 나와있지만 선생님이 좀 더 창의력을 발휘를 해보면 뭐 119에 전화를 당장 할 수 있겠죠. 119 기능, 뭐 전화 119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겠고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 바로 뭐 그 약국 온라인 약을 살 수 있거나 뭐 그 격리 키트를 주문할 수 있게끔 바로 주문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넣어볼 수 있겠죠. 솔직히 뭐 IoT나 뭐 스마트 그런 서비스가 별개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출력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벗어나서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더 제공하는 게 결국에는 스마트 서비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불편함을 더 해소하고 더 편리한 거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면 충분히 친구들도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지컬 컴퓨팅의 구성이고요. 이렇게 1, 2, 3까지가 피지컬 컴퓨팅 친구들입니다. 되게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되게 빠르게 진행됐지만 우선 한번 도식화를 하고 들어가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 크게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입력, 처리, 출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우리 지겹게 많이 들었죠.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주입시키는 값들이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력 장치에서 새로 배울 것은 센서라는 친구예요. 센서라는 거는 이제 방범 센서, 도둑을 감지하는 센서죠. 뭐 화재 센서, 불이 있나 없나, 화재가 일어났나 안 났나를 감지하는 센서겠고요.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되게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그런 센서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게 할 때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센서랑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 처리는 뭐예요? 입력에서 들어온 값을 바탕으로 뭔가 논리 단계를 수행하는 거죠. 마치 비 오면은 창문 닫아라, 뭐 배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30분 동안 돌려 먹어라, 이런 게 결국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뭐예요? 실제로 그 논리 단계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그래서 보면은 출력에는 이제 출력하는 뭐 전구 같은 애들, 뭐 스피커 같은 애들, 우리가 흔히 아는 출력 장치들이죠. 센서에 대해서 정의를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면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등의 물리적, 피지컬한 양이나 변화의 입력을 감지, 구분, 계측, 결국 센싱하는 동작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자, 감지, 구분, 계측하여 일정한 신호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컴퓨터한테 속닥속닥 해주는 거예요. 그쵸? 센서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조도 센서, 불꽃 센서, 인체 감지 센서, 온습도 센서, 가스 센서, 소리 센서, 되게 용도에 맞게 적합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죠. 조도 센서는 뭐예요? 빛을 감지하는 거. 인체 감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우리 그 형광등이 아니라 현관에 있는 등 있잖아요. 그게 뭐 쓰는 거예요? 이거 인체 감지 센서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나 없나. 온습도 센서 뭐 아시겠고, 불꽃 센서도 아시겠고, 가스 센서 뭔가 그 화학적인 분자들을 이제 그 장치 안에서 뭔가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겠죠. 소리 센서는 우리 흔히 쓰는 소리의 파동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얇은 막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기록을 하게 돼요. 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컴퓨팅 시스템 구성, 입력, 처리, 출력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는 선생님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선생님이 개발했잖아요. 이번에는 스마트 전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입력으로 빛이 강할 때, 빛이 약할 때 상황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햇빛의 조도, 햇빛의 빛 밝기를 이용한 센서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빛이 강할 때 낮에 그 햇빛의 빛의 밝기가 만약에 1000 이하였고, 만약에 빛이 약할 때는 센서 값이 5000 이상이었다고 하면은 센서 값 이상일 때는 빛이 켜지고 이하일 때는 빛이 꺼지고, 이게 바로 스마트 전등 시스템이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입력, 처리, 출력. 입력은 여기 있는 센서, 처리는 센서 값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어를 내리는 전등한테, 그리고 출력은 그 실제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센서 보드. 우리가 뭐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된다면은 마이크로비트라는 센서 보드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센서 보드는 뭐겠어요? 그 센서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는 보드, 판때기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다양한 센서가 하나의 보드에 연결되어 있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센서들의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기판입니다. 말 그대로 센서 보드죠. 사실 마이크로비트 이외에도 뭐 코드이노, 햄스터, 제일 유명한 아두이노, 뭐 되게 다양한 센서 보드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마이크로비트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센서 보드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시면 이제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센서. 라이트 센서는 뭐예요? 라이트, 조도 센서. 템퍼레이처 센서. 템퍼레이처, 온도를 감지하나 봐요. 액셀레로미터. 네. 가속도 센서입니다. 우리 엑셀 그 밟으면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속도를 센싱한대요. 주로 언제 쓰냐면요. 뭔가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슉 떨어지는 거. 점점 속도가 붙는 거를 감지하는 녀석이 가속도 센서예요. 주로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흔들거나 뭔가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감지를 할 때 가속도 센서를 쓰고요. 이제 콤파스 뭐예요? 나침반. 우와, 마이크로비트에는 나침반 기능도 있네요. 그 나침반 값에 따라서 뭔가 더 다양한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뭐 버튼 있고요. 이 양쪽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으로 뭔가 조작하고 이럴 수 있겠죠. 통신 장치도 마련돼 있어요. 이게 보면 라디오 통신도 할 수 있고 블루투스 통신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자체 출력 장치에는 LED 화면이에요. 앞에 제일 도드라지게 톡톡톡톡톡 박혀져 있는 게 그 LED 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정 그 야광 응원봉처럼 뭐 누구야 사랑해 이런 거 출력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출력에는 이제 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바나나, 토마토, 피아노, 키보드 만들 때 썼었죠. 그 입력이 나오는 곳, 입력이 들어가는 곳, 출력이 나오는 곳 해가지고 집게발로 연결했잖아요. 그거 쓸 때 썼던 곳이 이 핀이라는 그 구역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쵸? 마이크로비트 센서 보드 구조는 이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비트 코드 에디터는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코딩할 때 잠깐 봤었는데 여기 왼쪽에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또 중간에는 블록 영역, 이렇게 블록을 그 꺼냈다 쓰는 서랍형 영역이 있고요. 뭐 그 옆에는 코딩하는 영역, 그쵸? 그리고 밑에 보라색 버튼은 다운로드, 그 코드 결과물을 다운받아서 마이크로비트 장치에다가 주입시키는 버튼이죠. 이제 6번은 프로젝트 이름, 뭐 사소한 기능이고요. 프로젝트 찾아보기도 뭐 부가적인 기능이죠. 마이크로비트 코드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를 USB로 연결한 다음에 그 아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주로 그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hex라는 파일이 그 코드를 마이크로비트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이에요. 그럼 그 파일을 마이크로비트한테 먹이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바로 마이크로비트가 냠냠 하고 그 코드를 먹습니다. 자, 이로써 피지컬 컴퓨팅의 구성 단원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 2, 3번 읽으면서 끝낼게요. 1번. 피지컬 컴퓨팅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는다.
2번, 센서는 외부 세계의 물리적인 변화와 신호의 입력을 감지하며 빛 센서, 소리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이 있다. 3번, 센서 보드는 여러 센서들로부터 입력받은 값으로 연산을 실행한 결과를 출력 장치로 보낸다. 이로써 피지컬 컴퓨팅 구성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센서 기반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